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 세미나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삶을 위한 눈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라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난 봄 저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처음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 사용 설명서를 읽는 도중 갑자기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안경을 닦고 다시 읽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나 놓아놓은 것 같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 친구의 말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노안이 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글씨를 볼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서 봅니다. 이제 저의 눈이 노안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관리를 잘했더라면 이 시기를 늦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눈, 시력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잠시 눈만 감아도 알 수 있지요? 눈을 감고 주변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는 양호합니까? 지금은 잘 보이고 눈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국인의 눈 건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노안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보통 노안은 40대 이후에 나타나지만 세계일보 기사에 의하면 최근에는 10대부터 노안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의 젊은 나이에 노안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눈 건강 문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눈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의 문제는 노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가 눈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안과 전문의를 통해서 세대별로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에 대해 제가 궁금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AI의 도움을 구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검색 엔진과 유튜브로 유명한 구글 잘 아시지요? 구글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에게 눈 건강을 해치는 요인 가운데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제가 물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4가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감이 커지고 건조증과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 등은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비타민 A와 C 등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잘못된 독서 습관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거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보는 등 잘못된 독서 습관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시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 물질은 눈을 자극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환경이나 강한 자외선 역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눈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죠? 우리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부터 유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봉구에서 밝은 삼성안과를 운영하시는 전문의 김관수 의사를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개업하고 안과 진료 중인 전문의 김관수입니다. 오늘은 신인철 목사님의 부탁으로 연령별 눈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령별 눈 건강 관리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어린이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자세한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정도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 어린 아이들이죠. 이 시기는 이제 검진을 통해서 약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약실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신경의 성장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약시의 원인으로는 이제 굴절 이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한 난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원시, 그다음에 짝눈, 두 눈의 굴절력, 도수 차이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사시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이제 시신경을 자극을 방해할 만한 어떤 원인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을 하고 적절한 안경 치료, 아니면은 사시가 있을 땐 사시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이제 한쪽 시력이 안 좋은 경우 좋은 쪽 눈을 이제 가려가면서 가림 치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런 이제 그 약시의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 한쪽이 시력이 좋고 한쪽만 나쁜 경우는 두 눈을 떴을 때 생활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을 잘 표현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 생활하는 그런 그런 이제 생활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진단하고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력이 좀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만 3, 4세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안과를 데려와서 진료를 보고 시력 검사를 꼭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약실을 일찍 발견하게 되면 수술로도 무리 없이 호전이 가능한가요? 약시는 보통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원인 질환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본인의 도수에 맞게,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쓰고 다니고 잘 착용하고 다니는 걸 이제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시신경이라는 게 발달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발달하는 나이가 지나서 발달이 다 끝난 다음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눈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그러니까 유소년기죠. 이 시기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질환이 이제 근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 근시 때문에 안경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요새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 근시가 주목을 많이 받는 질환인데, 그 이유는 이 근시가 진행이 너무 심하게 많이 돼서 이제 고도 근시처럼 심한 근시가 진행이 되면 추후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근시가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병적인 근시로 인해서 시력이 잘 안 나오는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들, 그 원인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책을 보고 싶지 않아도 공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눈이 상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요새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공부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근시는 유병률 자체가 서구화되고 문명화될수록 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참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는 거를 조금 중간에 다른 거를 하면서 잠깐 다른 데를 보고 초점을 다른 곳에 맞췄다가 또 근거리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주변의 환경이 조금 이제 밝은 곳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창 일할 때 장년기의 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뭐 20, 30대죠. 사실 이때는 눈이 좋아요. 특별하게 눈 관리라는 게 필요 없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질환이 생기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건강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본인의 좋은 눈으로 즐겁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그 나이 때는 저희가 이제 막 조언을 크게 드리지는 않아요. 뭐 다만 좀 더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다면, 젊으신 분들은 라식, 라섹 같은 굴절 수술 같은 걸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 수술이 안전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안과 의사지만 그런 수술을 받았고요. 그런 수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결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의 안정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가능하다면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위험한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한다면 안전하게 시행받을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행을 받아보시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와, 안전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럼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노안을 늦추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리 젊은 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관리를 해나가면 훨씬 유리할 거다, 이런 좀 실천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데 그걸 젊게 해달라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40대에는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45세 전후로 좀 오게 되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안이라는 거는 이제 카메라의 줌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눈의 그 부분이 근육인데, 그 힘이 빠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거리를, 멀리를 잘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눈으로 가까운 거리가 좀 침침하게 들 보기 시작을 하고, 안경을 써서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안경을 쓴 채로 봤을 때 가까운 게 좀 들 보이고 침침하게 돼요. 그런 증상들이 45세 전후로 많이들 오시죠. 이제 그게 이때는 백내장이 많이 오시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노안이 왔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그 거리에 맞는 적합한 돋보기죠. 근용 처방을 통해서 근거리 작업을 편하게 하시는 것을 보통 권유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눈이 피로감이 덜하고 편하게 조금 근거리 작업을 오래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영양제들을 많이 차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게 이게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특별하게 꼭 이걸 드세요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제 손주 보실 때 되면은 이제 급속도로 뭔가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상실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좋았던 눈에 대해서요? 이제 한 50대부터는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몸에 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내과적인 질환인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증후군 같은 것들이 많이 호발하고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한 눈 질환도
발생이 가능한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뭐 그렇지 않더라도 50대 이후 정도에서는 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를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와서 찾아서 진료를 보시고 간단한 검진까지는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불편하시는 주요 질환으로는 이제 건조증, 건성환이 있고, 그다음에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제 건조증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것도 자연스레 눈물의 분비량이 떨어지고 악화가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이제 더 호발하는 이유는 이제 눈 사용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악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때 눈도 쉬는 건데 그 쉼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눈 주변의 위생 상태가 떨어지면서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느끼실 때는 눈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면 좋겠고, 밤에 잠이 좀 충분하면 좋겠고, 수분 섭취도 충분한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 주변을 깨끗하게, 특히 이제 따뜻한 물로 이제 세안할 때 깨끗하게 클렌징 하듯이 좀 잘 닦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그 뜨뜻한 물수건이든 찜질 팩 같은 걸 이용해서 10분 정도 눈에 위에 얹혀놓고 온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한번 클렌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면 안과 진료 보셔서 적절한 농도의 눈물약을 처방받고, 건성한 치료제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도 처방받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봐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눈 부담을 덜어주는 게 어떤 핵심 같네요. 그렇죠. 모든 연령대에서 그거는 다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오고, 본인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이 이제 자각을 하고 불편함이 없더라도 한 번은 와주는, 특히 이제 40, 50대 이상 되면은 꼭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백내장이죠. 백내장도 노화로 인한 병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뭐 7, 80% 이상 옵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시력 저하가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고, 대부분 오시는 질환이나 진행 정도가 달라서 수술 시기가 다를 뿐이지 이제 많이 오시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초기에는 시력 저하도 별로 없고 불편함이 많이 없어서 그냥 안과적인 질환을 통해서 그 진료를 통해서만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그 백내장 지연 안약이 있어요. 그런 안약을 점안하시면서 꾸준하게 시력 검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본인이 느낍니다. 많이 침침하죠. 잘 안 보이고 답답하고 안개 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력도 재보면은 객관적으로 많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백내장 수술도 겁을 많이 내시는데 요새 많이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너무 발견이 늦거나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면 큰 무리 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병이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 말고 수술을 이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놓쳐서 진행이 많이 된 다음에, 백내장이 진행이 많이 되면은 수술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과 의사분들이 이제 권유를 하고, 본인도 그런 증상을 적합하게 느끼면서 객관적으로 시력이 떨어졌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안과의로서 김관순 지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눈 건강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똑같이 나오는 말들이 이제 검진, 미리 발견, 조기 발견,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아까 말씀 1년에 한 번 간단한 검진은 정밀한 검사보다는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편이기 때문에 몇만 원 정도 그 돈을 쓰시더라도 꼭 이 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악화하는 걸 좀 막아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전문가의 견해를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 건강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며 오늘 강의의 부제목을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 눈으로 세상을 보라였지요. 여기서 두 눈은 우리 눈이 두 개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눈을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눈은 우리 몸의 사물을 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눈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눈이 우리 삶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해야 하는 마음의 눈에 관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눈과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눈이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영혼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려는 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눈을 통해 우리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이기에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질까요? 첫 번째는 정직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은 마음의 눈을 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약점이나 감정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눈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정직과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마음의 눈을 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마음의 눈을 열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기도할 때에 모두 드러나는 것이지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정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나고 내 자신의 본심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마음의 눈을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지하며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마음의 눈을 열고 더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도우며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여러분, 만든 사람이 제품에 대한 수리 방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시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선택해 보십시다. 우리의 눈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보십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 보십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눈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눈과 마음의 눈이 건강해지기 위하여,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강의를 줄이겠습니다.